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 전주 대비 52포인트, 1.6% 하락한 3,202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던 월간 상승세도 지난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 회복과 미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주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불안정한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5% 상승한 3,21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한 1,03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떨지 네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근대 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근대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자는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의원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근대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근대 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시장부터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자, 전날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세로 마감이 됐죠. 미리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흐름들은 이제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질 않는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은 전일날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뭐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으로는 안 가겠다는 흐름을 일단 8월 첫째 장서부터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스권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폭등세를 지금 주지 않겠다라는 지금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마지막 주 7월 달은 반드시 3,290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8월 장서부터 해서 강하게 쏠 수 있다고 얘기해줬죠. 바로 세력들의 그 의도, 생각을 읽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할 수도 있었던 흐름과 약하게 끝나는 흐름 두 가지를 가지고 세력들이 어떤가를 봤더니 얘네들은 약하게 끝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약세로 끝냈죠. 3,200은 깨지진 않았지만 3,290을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8월 초장서부터 해서 움직일 흐름들을 일단 박스권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3,200을 일단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두면서 시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서 움직이면서 개인들을 좀 지루하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은 그에 비하면은 뭐 떨어진 건 없어요. 미국 시장도 전날 조금 조정받았지만 요만큼 조정받았고 그 흐름 속에서 계속 강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고 나스닥 선물도 다우 선물도 지금 플러스 권역에서 아까 아침에서 나오는 흐름이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혼자 밑으로 자빠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강하게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날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뭐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흐름인데 그래도 어쨌든 폭락이 없다라는 흐름과 폭락이 없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폭락이 없고 개별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되면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어떤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테마주가 움직인다 하는 흐름들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별주의 흐름들은 지수가 폭락이 없을 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개별주들이 잘 움직이는데
그래서 개별 잡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테마주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 그래서 뭐 2천억대, 3천억대 혹은 1,000억대 이하짜리 종목들, 그래서 5천억 이하에 있는 중소형주와 개별주들이 움직이기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도드라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IT 부품주들이 오늘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뭐 넷패스, 뭐 코스모 화학, 뭐 일진 디스플 등등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뭐 1%대 이상 들어주고 있는 흐름. SK하이닉스도 2%대 강세에다가 SF 반도체도 2%대 강세. 뭐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뭐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반등이 나와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하게 이쪽이 주도가 돼서 이 흐름을 이 시장을 이끌어간다까지의 느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빠졌던 흐름들의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흐름은 아직은 뭐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뭔가 만들어오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조금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일단은 급락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박스권의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시장이 급락할까 봐 지금 시장에서 위험하다. 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할 생각은 없어요. 뭐 여기서 많이 빠져봤자 지수 3,100인데 3,100으로 빠지려면 미국 시장도 똑같이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 우리나라 3,100 깨지면 3,100 쪽으로 내려가면 미국 시장도 14,000에서 13,500으로 밀려야 되고요. 다우존스도 33,000까지는 밀려야 돼요. 우리나라 3,100으로 내려가면. 근데 얘네들이 내려갈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얘네들 내려갈 차트 모양도 아니야 아직까지. 21선 지지하고 있고 60선 지지하고 있고 아직까지 밑으로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우리나라 시장이 3,100으로 깨질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무서워서 주식들을 던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개별주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는 이 매매가 지금 당장 얘네들이 활발하게 뭔가 움직여줘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쪽 섹터가 뭐 이쪽 섹터가 움직이니까 이쪽을 단타를 쳐야 됩니다. 말씀을 저도 드리고는 싶거든요. 근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올림픽 경기에 보면 뭐 격투기, 뭐 복싱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막 치고 달리고 하는 이런 흐름도 있지만 처음에서는 그 스파링을 하든 아니면 경기를 하든 뭐 예를 들어 뭐 3차전 정도가 있으면은 뭐 1회전, 2회전, 3회전 있으면 처음에서는 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보듯이 지금 세력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나오나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강하게 덤벼들게 되면 한번 흔들어 버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개인들이 이제 강하게 덤비질 않으니까 지금 어느 쪽에서 강하게 움직일지 아직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번 주에서 계속 그 크래프톤 상장 이슈가 있고 카카오뱅크도 5일날 상장을 하죠. 크래프톤은 다음 주 10일날 상장을 하고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지금 예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풍부한데 이렇다 할 호재를 묶어가다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 그런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하방이 좀 단단하게 좀 지지가 된다라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한 번 더 위로 움직여주면은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하방 지지는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초에 어느 정도 다져지게 되면 그러면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중소형주들하고 흐름들이 좀 더 먼저 대형주보다는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은 그래서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급락세가 없어요. 3,200 깨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주초에서는 개별주 위주로의 매매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아니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대형주들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재미는 없지만 빠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초에서는 8월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서 일단 미국 시장을 계속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만 없으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1, 2% 빠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거처럼 막 4%, 5% 빠지고 뭐 이런 흐름 나오게 되면 조정이 깊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개별주들 매매 대응이 일단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양호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개별주 위주의 매매가 유리하다. 아니면 이 안전한 대형주들 가지고 있으면 빠지지 않을 거다. 미국 시장도 계속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이마트가 4.7%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와 자연과 환경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대해상이 매수가가 25,300원이었는데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CJ제일제당도 매수가 미도달로 한 상태입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09%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농심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 업종인 농심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한 30만 원대 초반이었나요? 어쨌든 그때에서도 농심을 한번 표적 종목으로 드린 적이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수익률을 14%인가 15%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AS를 해드리려고 좀 갖고 나오기로 했었는데, 또다시 갖고 나온 이유가 시장이 이렇게 아직 뭔가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여지는 흐름이 없으니까 이미 확정적으로 16일 날에 라면값 인상에 대한 이슈가 농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단기적인 피난처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확실한 호재도 없고 수급도 꼬여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목표치가 아직 남아 있는, 그리고 음식 업종들은 계속적인 음식 가격 그 인상에 대한 호재를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라면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 대한 인상들도 계속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라, 그래서 농심이라는 음식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일단은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표적 종목 갖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 자연과 환경 한번 AS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은요, 전일날 2,580원에 공략을 해서 그 장중에서 바로 움직이면서 1시간 뒤인가요? 2.6% 정도의 수익을 줬었어요. 물론 3% 수익은 주진 않았지만 올라왔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쯤이죠. 한 10시?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6%에, 그러니까 2,680원 기준으로는 2.6%고요. 저점 기준으로는 3%가 그래도 안 되네요. 저점 기준으로도 2.8% 정도밖에 되질 않네요. 어쨌든 2% 넘게 단기적인 수익을 줬다가 밀려버리면서 2,6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2,6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겁니다. 3%에 어쨌든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손실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단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죠? 단타를 몰라서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끔씩 어느 정도 손절선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가 깨져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조정을 받고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바로 APS 홀딩스였죠. 얘도 예전에서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손절이 깨지고 나서 한동안 조정을 받고 여기였죠. 여기 떠 있을 때. 그래서 매매적인 자리를 잡고 공략을 했는데 거지 아래에서 깨지고 나서 그리고 올라온 게 이렇게 100%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점 대에서는 100%가 넘었죠. 그러니까 물렸지만 그래도 올라오면서 100%가 올라왔던 거는 바닥주였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자연과 환경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고점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게 되면 APS 홀딩스도 단기적으로 50%가 떨어지고 뭐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50%가 떨어지고, 여기였었나?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전이 아니고 한 이쯤? 작년 한 이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긴가. 그래서 이쯤에서부터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이제 최근에 140% 정도 수익이고, 그때 당시 이제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물렸던 게 손실이 대략 한 25% 정도, 한 25% 정도 손실을 보면서 1, 2, 3, 4, 5, 6, 7개월을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을 손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한 7개월 동안 오래 걸리면서 손실이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다가 결국은 그 물린 자리에서 올라가면 수익은 140%가 올라가면서 큰 수익은 주긴 줬는데, 그게 이제 그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티겠다,
뭐 마이너스 한 20%, 30% 내려가 상관없습니다. 버티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럴 거면 뭐하러 버텨요. 그렇죠? 손절을 했다가 쭉 내려오게 되면 싸게 샀다가 싸게 사서 더 큰 수익을 내면 되죠. 그래서 결국 손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미련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어느 자리가 깨지게 되면 손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손절 못한 사람들은 2,600원이 깨질 때에서 나는 몰랐다. 나는 2,600원 깨지면 손절하는지 몰랐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인정하고 가야 되냐면 그 다음 지지라인, 그 다음 지지라인, 그 다음 지지라인들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2,600원이 1차 손절 자리고요. 2차 손절 자리는 대략 여기에서 보면은 일봉을 보게 되면 저점 자리인데 2,490원. 2,490원이 2차 손절 라인입니다. 3차 손절 라인은 어디냐면 3차 손절 라인은 2,400원 정도 되겠네요. 2,400원 정도. 그리고 3차 손절 라인은 2,270원 정도. 자, 그걸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1차 손절 라인 마이너스 3%에서 손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절한 사람 제가 잘했다고 그랬죠. 그럼 손절 못한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그 다음 지지란이 2,490원이니까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얘는 다시 위로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은 이런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이렇게 튀어오르기가 쉽거든요. 한번 분위기만 잡으면 오늘 남북경협주 흔들려서 그렇지 분위기만 다시 잡으면 다시 이게 최근에 일주일 동안 올라간 게 22% 올라갔죠. 얘도 한 방에 22%가 한 방에 또 올라갑니다. 그럼 마치 손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잘한 것 같죠. 마이너스 한 3% 깨질 때에서 나는 손절 안 했고 버텼더니 수익 17%에 먹고 팔았네. 이러면서 손절 마치 안 한 게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거는 이 손절 라인을 일단은 단타를 손절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으로 단기와 스윙 손절을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보유하신 분들은 원칙이 맞지만 원칙을 깨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두는 사람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손절 라인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 3차 손절 라인 2,270원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2,270원까지는 보유를 해도 돼요. 근데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2,680원에서 공략한 사람들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2,200원이 깨지게 되면 손실이 마이너스 14.9%?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손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유하는 건 괜찮은데 마이너스 14%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되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과연 거기서 자를 수 있느냐? 더욱더 못 자르죠. 마이너스 3%에서도 손절 못했던 사람들이 마이너스 15% 손절한다고요? 1억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사람들이 1,500만 원 깨지고 있는데 그걸 던진다? 초보자들은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태까지 여기까지 버티고 공략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손절 라인을 두고 가겠다라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지 라인이 맞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1차 손절 라인 2,600원, 2차가 그러니까 원래는 2,600원인데 그거를 지나서 다시 1차 손절 라인 잡아준 게 2,490원, 2차가 2,400원, 3차가 2,270원인데 이거를 보유했을 때의 의미로 좋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내려올 때마다 손실폭이 커지고 손절해야 될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600원에 깨진 사람들은 잘 손절하신 거고 그 다음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일단은 1차 손절 라인은 2,490원 라인이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보고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안 했을 때에서는 2,270원까지의 지지 라인까지 버티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4%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깨지게 되면 거기서도 울면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손실은 마이너스 20%, 30%가 더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지 라인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그거대로 잘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흔들려도 지지 라인들을 잘 지키고 움직이게 되면 얘는 이렇게 N자형 상승에 큰 목표치를 남겨놨기 때문에 2,600원의 손실을 보고 손절한 사람들은 못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손절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3,000원, 3,200원 올라가서 크게 올라가 버렸네.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어렵죠? 이래서 단타와 단기는 손절과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면서
손절과 매수가 그다음에 차익 실현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단타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당연스럽게 들려지게 되고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단타 매매를 원래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얘기가 되게 어렵게 들리고 난 손절 못해, 난 물리면 나는 버텨야지 이런 사람들은 바닥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주들 완전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연과학용도 바닥에 있을 때에서 1,580원인가 1,680원인가 추천했을 때 1,680원일 거야 아마. 그때에서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이제 초보자들 위주로 이제 공략을 드렸던 거고, 요거는 매매니까 매매 맞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자, 농심이고요. 라면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렸죠.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일단 시가총액이 2조짜리니까 시장이 3,100이 깨져도 쉽게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고, 음식업종들의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하반기에서 계속 좋아질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면 좋은데, 시장 분위기가 그게 지금 뭐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좋게 이렇게 나와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오면서 3,400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3,300 일단 돌파를 해주고, 그러니까 내일 돌파해도 오늘 돌파를 해주고, 내일 모레 3,400 가지고, 다음 주 3,500 가지고, 그러면 대형주들은 리나노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가준다면. 근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해요, 얘네들이. 안 가려고 바득바득 움직이면서 갈 애들도 안 가고 일부러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있는 상황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시장 자체가 강하게 머리를 들면서 강하게 양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 가격에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싸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싸게. 그래서 일단은 33만 원 이하로 싸게. 그리고 뭐 장중에 뭐 32만 원대로 뭐 내려오게 되면 더 좋죠. 뭐 32만 8천 원 내려면 더 좋은데, 뭐 쉽게 뭐 시장이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서 쉽게 내려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싸게 내려오게 되면 16일 날 농심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되는 이슈가 있으니, 물론 이제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지만 이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제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음식업종에 대한 새로운 또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조정 시에 싸게 저점 매수만 해놓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면서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일단 농심이라는 종목을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서도 이게 바닥에 했을 때 한번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그저께 해서 15% 수익이 나와서 한번 자랑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눌림목을 줬으니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 조정 시 매수, 오늘은 농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들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농심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33만 원 이하에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말씀 주셨네요.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나솔루션을 55,500원에 20%로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55,500원에 너무 비중 고민. 20%. 예, 너무 고민이에요. 자, 55,500원이 싼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악재도 있죠. 지금 얘네 2대 주주 이제 자회사가 그 니콜라에다 투자를 했는데, 니콜라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사기 혐의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부분들은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꼬이고 있는 부분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연기금하고 이번 달 들어와서 계속 매도를 강하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냥 누르는 정도의 흐름을 볼 텐데 지금 이건 차익 실현이란 말이에요. 9,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까지, 5만 8천 원까지 갔으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7조인데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 바닥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560% 갔네요. 대형주가 560% 정도 올라갔으면 고점에서 조정은 세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한 자리가 지금 5만 500원이니까 싼 자리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해서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살짝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태양광이 이제 신재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와 그다음에 그 실적이 하반기에 좀 불투명하다, 좀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와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부딪히는데 이럴 때에서는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조정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반등을 주면 한 42,000원 정도로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좀 비중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네. 아니 시간은 관계가 없는데 너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이전에서도 2010년도에서도 이 고점 많이 올라가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올라가고 그 자리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리가 여기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여기면 7년 동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도 현재 가격 네. 42,000원을 올라가는데 7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다시 15,000원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을 접근할 때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공략을 해야 되고요. 떠 있는 걸 공략을 했을 때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그냥 확 단칼에 잘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떠 예. 있을 때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빠지면은 많이 빠지면 3만 원 보고 있고요. 뭐 적당히 빠지면 3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은 주긴 할 거예요. 왜냐면 태양광이라는 섹터들이 일단은 그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앞으로 이제 탄소를 줄이는 탄소 배출권 이슈도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올라올 수는 있어 보여서 뭐 이렇게 뭐 7년이 걸렸다가 뭐 15,000원까지 빠졌다가 이런 흐름들은 예상은 하고는 있지 않은데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쨌든 손절도 지금 애매하고요. 빠질 만큼 어제도 빠졌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가 차라리 더 네. 빠지면 한 3만 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안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뭐 3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더 하신다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돌파된 고점 자리가 3만 6천 원 자리가 지지 라인이 강하게 좀 버티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좀 돌려 세우는 분기점이 돼서 반등을 치고 다시 올라오면 4만 5천 원쯤 거기서 다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얘는. 네. 일단은 이거는 보유를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반등 나와도 또 빠질 거고.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좀 더 가져가셨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수고하세요. 자, 다음 네.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키이스트요. 키스트. 자, 매수 예.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5,269원에 40%입니다. 40%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지난번에 수익 추가 매수하셨어요? 저번에 예. 수익 많이 나올 때에서 제가 오히려 절반 이상을 많이 팔아서 비중을 줄이라고 했구만. 7월 5일 날 매수했거든요. 7월 5일 날 그러니까 수익이 났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 7월 5일 날이면은 7월 5일 날서부터 해서 3%만 먹으면 매도하라 그랬는데 3%는 뭐 2, 3일 만에 바로 올라갔고 일주일 뒤에 보니까 13%는 올라갔네. 그럼 10% 이상 수익이 났으면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수익이 많이 나면 99%까지 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보유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비중만 지금 늘려놓고 있으면은 이거는 어쨌든 수익이 날 때에서 그래서 비중을 다음에서라도 꼭 줄이세요. 아시죠? 아, 예. 예, 다음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일단은 키스트는 주가가 지금 바닥권역에 있어 이렇게 떠 있으면서 뭐 11만 원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여기서 바닥을 치고 들어 올리게 되면은 얘도 다시 그 정도 가격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뭐 15,000원에서 15,500원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코스닥이 여기에 있질 않고 일단 21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1050 이상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코스닥은 1050을 들어줘야 되고 코스피도 3200, 뭐 50에서 60 라인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 올라가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들어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정체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키스트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전에 있는 지금 저점은 지금 13,400원짜리니까 13,4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가 깨지면은 지수가 폭락이 나와야 깨지는 자리인데 일단은 안 깨질 거라고는 보지만 저 자리가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지지 라인이 없어요. 그다음 지지 라인은 10,000원입니다. 근데 10,000원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게 40%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40%까지 빠지려고 그러면은 40%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0원까지 40%, 마이너스 27% 정도 빠져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0% 얘가 혼자 빠지진 않을 거고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폭락하면서 빠지는 경우면 나와야 얘가 10,000원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 얘는 10,000원으로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요 지지 라인 앞에 있는 이제 13,200원 라인의 지지 라인을 좀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 자체가 없고 매가리가 없기 때문에 수급도 지금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13,200원까지 밀릴 수는 있다. 근데 밀려도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해주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얘도 낙폭과대 종목으로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15,000원, 15,500원 쪽으로는 또 금세 또 회복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좋게 들리지만 13,2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함부로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살아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도 반등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임하시면서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중을 안 줄여도 되겠습니까? 비중 좀 줄여야죠. 비중을 예. 그러니까 15,000 뭐 300원, 400원 올라오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럼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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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문자로. 자, 문자는 제이준 코스메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 자, 매수 가격은 2,140원이시고 비중은 30%시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오네요. 일단 오늘 권리락이 떨어지는 날이고 오늘 뭐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나. 일단 아침까지의 흐름은 어디가 그렇게 특별히 강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들 그리고 일부 제약주들 그다음에 일부 엔터주의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고 뭐 이 정도의 흐름인데 자 이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니까 어차피 물린 거고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서 지금은 당장은 뭐 정리하기 좀 억울할 것 같고 밀릴 수 있습니다만 밀려도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은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이 나게 되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세요. 그래서 불안하면 절반 이상을 더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돼요. 이거를 수익이 날 때 좀 비중을 많이 줄여서 다시 내려오면 단가를 1,700원대, 1,600원대 여기로 맞춰 놓으면은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떠 있는 상태이니까 어차피 물린 거니까 일단은 수익이 날 때까지 좀만 더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덱스터요. 덱스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12,800원에 30%요. 12,800원에 30%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이미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매매를 해야 돼요. 당연히 매매를 해야죠. 떠 있으니까 변동성이 심하게 조정도 깊어지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뭐 13,000원, 15,000원까지 간다고 그러길래. 13,000원, 15,000원 이미 갔잖아요, 이미. 안 간 것도 아니고. 15,000원은 안 갔잖아요. 아, 15,000원? 그러니까 13,000원은 갔고, 15,000원 간다고 얘기해도 좀 싸게 사야죠, 일단은.
싼 걸 사야 된다고요? 싸게. 아, 싸게 산다. 그렇죠. 사야 된다고요? 싸게 좀 사야 대응이 좀 유리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매매 패턴이고요. 지금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뭐 얘기는 이슈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추가 매수 한 10%, 20% 정도 더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손절 라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예. 1,800원이 깨지면 손절 좀 해야 돼요. 1,800원이요? 네, 1,800원. 예. 1,800원 그렇게 지금 뭐 깰 거면은 내일 당장도 깰 수도 있어요. 그리고 1,800원 예. 깨지게 되면 한 3분의 1은 손절해야 되고 10,000원 깨져도 또 3분의 1 또 손절해야 되고 3분의 2까지 손절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한 9,3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미 주가의 힘은 좀 많이 떨어진 거고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손절했던 부분들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 9,300원이요? 그렇죠. 9,3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얘는 60일선이나 여기 8,000원짜리로 붙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가 예. 깨지면 안 돼요. 여기가 깨지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미 손실은 거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손실은 약 20%가 늘어날 거고요. 왜냐면 지금 12,800원짜리 사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미 매매로서는 실패죠. 마이너스 26%가 깨지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1,800원이 깨지면 안 되고 10,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 자리가 깨지지 예, 않으면 고맙습니다.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아직 차트가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갖고 있으면? 장기로 갖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장기로 가져가려면 주가를 싸게 사야죠. 바닥에서 얘기 6,000원, 처음에 7,000원짜리 샀었어야 되는데. 얘기 듣기로는 15,000원, 18,000원까지 간다고 그러길래 그때 이렇게 매수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했는데. 종목을 만약에 많이 크게 올라간다라 그러면 바닥에서 사라고 하지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시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목표 가격이 얼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물량들을 많이 받아주는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50만 원에서 아주 그냥 열토막 날 때까지 막 80%, 70% 빠질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빠졌습니다. 그 왜 그 사람들이 왜 물렸을까? 여기저기에서 현대중공업은 60만 원 간다, 70만 원 간다 하고 10년 전에, 12년 전에 그렇게 그게 다 속아갖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도 다 그런 목표치에 속아갖고 그러는 건데 거기 안 속으려면 그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시장 점검을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잠시 갔다가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근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자는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의원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표조 종목 농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전에 매수가는 33만 원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0.91% 상승한 3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또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대표주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를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35% 상승한 3,21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1% 상승하면서 1,03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급락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의 느낌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의 흐름인데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느낌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온라인 강연회를 했었는데 자, 삼성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폭락하게 되면 시장도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인데 급락하지를 않죠.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자, LG화학도 업종의 대표주죠. 폭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느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 지금 시장의 느낌을 딱 그대로 대변하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급락도 나오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몇몇 종목이 있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 자 세종공업 움직임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만도도 마찬가지. 흐름의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양들이 건설주, 증권주, 보험주, 철강주, 조선주, 해운주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씩. 그래야 지수가 지금 3,400을 넘어가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만들어줍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과 그다음에 일부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섹터들, 수소차 관련주들 좀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9%대 초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뭔가 이슈가 장중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쪽과 그다음에 일부 진단키트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지난주에 한번 표 종목을 한번 갖고 나왔었는데 CJ 제일제당 자 흐름이 오늘 좀 강하죠.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고 음식업종 그래서 오늘은 농심을 좀 가져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슈가 있는 이쪽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얘도 지금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 무너진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는 않고 있고요. 뭐 삼성물산도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고 종목들이 그냥 간드랑 거리면서 그냥 이 정도의 흐름인데 물론 빠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포스코가 조금 빠지고요. 1.09% 하락을 하고 있고 동국제강 근데 얘네들은 지난주에 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철강주들은 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주도 조금 빠지고 있고 하는데 뭐 시장에서 폭락을 야기시킬 만한 뭐 종목들이 그냥 급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가는 애 조금 뭐 빠지는 애 조금 그래서 상세가 돼서 지수는 그냥 고냥고냥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냥 시장 자체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느낌에 그러니까 급락세는 없어요. 그래서 오후장도 마찬가지 시장이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 흐름이 조금 오늘은 좀 진행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개별주들에서 혹은 아니면 어떤 한 이슈가 팡 하고 터지면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지난번에 그 전력 테마주들 있죠. 전선 테마, 전력 테마, 원자력 테마주들이 그냥 다 폭등을 하면서 움직이듯이 뭔가 그런 하나의 이슈를 딱 부딪혀갖고 종목들의 분위기를 확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딱히 없고 그냥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일단 반등을 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종목들이 살금살금 움직여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오후장도 이런 식의 박스권 매매 대응이 유리할 것 같고요. 개별주들은 개별주대로 원래 변동성이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잘 나오기 때문에 개별주의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아직까지 뭐 어느 한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이게 오늘 내일에서는 하나의 섹터가 뭔가 자리가 잡겠죠. 그러면 그 섹터에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유리할 것 같고 대형주 위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음식업종이 됐든 아니면 업종 섹터의 대형주인데 바닥권역이 있으면서 실적이 괜찮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시장 분위기면.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SK이노베이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SK이노베이션 질문 주신 분. 자,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세는 없어 보이는데 재미는 없는.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때려주기도 안 나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게 나오려면 코스피가 3,400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이게 나오려면. 근데 지금 시장이 3,400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고 지금 3,200에 계속 붙어 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SK이노베이션 잘 가야 27만 5천 원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줄줄줄 조금씩 흘러내릴 거예요, 아마.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줄 빠지면서 이게 급락세는 안 나와요. 뭐 17만 원 떨어져 이런 일은 안 나오고 졸졸졸졸졸졸 밀리면서 한 22만 원까지는 한 1, 2주 정도 지나면서 슬슬슬 빠지면서 한 10% 정도 빠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 빠진다는 얘기고 최대 낙폭이. 그래서 하루에 1%씩 빠지게 되면 그 정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있는 종목이라 보면 됩니다. 잘 버티면, 잘 버텨봤자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를 횡보하는 거예요. 그냥 횡보하거나 살살살 밀리거나. 그럼 그거를 주도하는 애들은 요거 수급이죠, 뭐. 그렇죠? 얘네들이 계속 팔면서 밀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로 내려올 거고 갑자기 외국인들 기관들이 정신 차려갖고 연기금들한테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텐데 현재까지는 그냥 깜깜무소식. 그래서 횡보 정도 하거나 살살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생각하면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 밀리면 또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자, 은행주 제주은행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제주은행. 자, 매수 가격은 7,262원. 비중은 10%. 자, 여기 전저점이죠? 전저점 깨지면 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수급이 지금 꼬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고 깨지면 조정받고 움직여요. 뭐 은행주들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뭐 된다고 하지만 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먼저 미리 많이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빠지면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4,000원서부터 해서 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을 75% 낼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내년에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은 차액션하고 다 나왔고요. 개인들만 다 들어가고 붙어 있는데 이거 쉽게 못 올리면은 어차피 올라가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점이 깨질 거에 대해서 대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저점 깨지면 손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손절할 생각이 없으면은 나중에 떨어지면 5,000원, 4,000원에서 싸게 사시면 됩니다.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매수 가격은 7,320원에 비중은 5%. 자, 저점이 6,892원이고요. 이 건설주들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먼저 올라갔죠. 미리 먼저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고 다른 애들 비하면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조정 과정 한 차례 한번 겪고 박스권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800원 자리가 안 깨지면 보유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한 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팔거나 그러니까 8,000원, 8,500원, 9,000원 이렇게 3번 정도를 나눠서 파세요. 올라오면은 그때서 팔고 내려올 때에서는 손절만 안 되면 6,800원짜리만 안 깨지면 일단은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유니슨. 자, 매수 가격은 4,060원에 비중은 9%. 이게 이제 개미 무덤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차트는 굉장히 매매하기도 어렵고요. 빠져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종목들 낙폭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거 말고 그냥 급락하면서 빠진 애들을 찾으세요. 차라리 그쪽으로 매매하는 게 얘보다는 빠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손실이 작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 올라간 게 커갖고 이제 차트 착시인데 한 5%도 안 깨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4% 정도가 깨져 있네요. 14% 정도 손실 부분이면 5%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트들은. 올라가려면 벌써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쪽으로 좀 교체를 노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시젠. 자, 진단키트들이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와줘야 이제 사람들이 막 빠져나올 텐데 이게 쉽게 예전처럼 강하게 이렇게 쏘지를 않아요. 예전에서는 시젠뿐만 아니라 뭐 수젠텍, 바이오니아, 뭐 진단키트 관련주,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그 다음 날에 20% 가고 또 가지 말라 그래도 또 상한가 가고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막 100%, 200% 올라가는 게 너무 쉬웠거든요. 그때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래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올라가라 노래를 해도요 10%가 잘 안 가요. 또 10% 가면 뭐랍니까? 그 다음날 그대로 빠지고.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빠지고 올라오면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 줄 때 좀 터세요. 이거는 욕심내지 말고. 일단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손절 고민 좀 하시고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갑자기 얘가 쭉 하고 이렇게 쭉 하고 한 방에 올라가 갖고 만약에 9만 3천 원을 갖다 준다. 일단은 파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세게 이렇게 시게 팍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집중을 하시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에서는 누가 먼저 나오냐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분위기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체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전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오후장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처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오늘은 어차피 폭락이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미국 시장도 안 빠졌는데. 근데 오늘의 중요한 거는 이 흐름과 내일의 흐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별주들이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도 괜찮은데 이 흐름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일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일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한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시장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영현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